자,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제 서버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단계는 뭐냐면 이 서버 앰프가 이제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서버 온 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버 온. 그래서 이제 서버 온 신호는 이제 어떻게 주느냐? 자, 우리 이제 PLC가 SM400이라고 하는 그 스페셜 메모리 접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접점은 always on이에요. 항시 on. always on이라고 하는 접점입니다. always on. 항상 on이 되는 접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LC CPU가 정상적으로 런이 있는 상태라면 얘는 항상 켜져 있는 접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Y40 신호를 이렇게 이제 살려주게 됩니다. Y40이라고 하는 어드레스는 이제,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위치 결정 모듈의 선두 어드레스는 40번입니다. 40번. 그죠? 지금 그 제일 앞에 있는 디지털 입력은 제로부터 시작하죠. 제로부터 1F까지 32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지털 출력 모듈은 그 다음 번호가 20이죠. 20부터 3F까지 32점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모듈은 4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위치 결정 모듈의 지금 현재 선두 어드레스는 40번입니다. 40번. 그래서 그 40번 중에서 이 Y40이라고 하는 이제 신호는 뭐냐면 PLC ready라고 하는 신호예요. PLC ready. 그러니까 PLC CPU는 지금 현재 준비 상태다. 그걸 지금 이제 주는 출력 명령입니다. 출력 어드레스입니다. 자, CPU가 ready가 됐다. 그러면 이 Y4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CPU가 이 위치 결정 모듈에다가 나 CPU는 난 지금 정상 상태야 라고 딱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 결정 모듈이 다시 CPU 쪽으로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는 신호가 되겠죠. 그럼 받는 신호니까 이제 X40으로 접점을 사용할 수 있어요. X40. 그래서 X40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위치 결정 모듈이 레디가 됐다. 모듈이 레디가 됐다. 얘가 정상 상태라면 이쪽으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X40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PLC의 CPU는 다시 이놈한테 정상 상태 준비가 됐으면 이제 서버 신호를 살려라. 서버 온 신호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 서버 온 신호는 Y41번입니다. 자, Y41은 서버 온 시켜라 라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버 온 시키면 이 앰프의 상태가 이제 모터를 딱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로 딱 바뀌게 됩니다. 자, 파라미터에서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을 지금 여기다 넣어주지 않았죠? 자, 인서트해서 서버 프로그램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파라미터를 변경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놈의 상태도 런중 수정 상태로 바꾸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신호를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자, 서버 파라미터에서 서버 시리즈는 MRJ3B 타입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forced stop input은 invalid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테이션 디렉션은
CW 방향으로 바꾸겠다. 요 세 가지 항목 이렇게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다운로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한번 다운로드하고 전원을 껐다 켰을 때 지금 이제 서버 온 신호가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서버 앰프의 상태가 이제 LED가 바뀌었죠. 그죠? 이게 지금 소문자 D 그리고 01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방향이 요게 세워진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D01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서버 온 신호를 끊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SM401 얘는 always off죠. always off라고 하는 신호를 이렇게 이제 만약에 넣는다라고 하면 자, 보시면 이제 서버 온이 안 된 상태죠. 서버 오프 상태죠. 그죠? 서버 오프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제 B01 이건 그냥 단순 레디 상태예요. 단순 이제 서버 앰프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 B01이 되어 있어요. B가 이제 그냥 그런 상태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없애고 이제 서버 온 신호를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D 상태로 이렇게 바뀝니다. D 상태로. 이게 이제 서버 온 상태가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서버 온 상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모터를 실제적으로 이제 명령에 의해서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한번 얘네들을 제어를 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스위치가 우리 앞에서 사용하는 스위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1, 2, 3, 4 쓰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인풋에 남는 쪽에다가 계속 연결을 해 볼게요. 5번부터 5번은 C, 6번은 D, 7번은 E, 그리고 8번은 F까지 이렇게 이제 다 연결을 해 놓을게요. 스위치를. 그리고 이제 C부터 스위치 5번부터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그 서버 모터를 이렇게 이제 스위치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수동으로 정력 회전을 시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그 운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 운전. 자, 그러니까 그 조그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스위치 X1C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스위치 5번이고 스위치 5라고 하고 얘는 조그 CW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출력 코일은 Y 48 자, Y48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 운전을 해라 라고 하는 기동 신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똑같은 패턴으로 X1D는 스위치 6번이고 얘는 조그
CCW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반시계 방향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얘는 Y49 그리고 얘는 이름을 조그 CCW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C를 누르면 48 신호가 살아서 이제 정회전하고 1D를 누르면 49 신호가 살아서 역회전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수동으로 우리가 조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조그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치 결정 모듈 쪽에다가 조그 스피드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조그 스피드. 자, 조그 스피드를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그 조그 스피드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조그 스피드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자, SM402를 쓰도록 하죠. SM402는 한 번만 실행되는 접점이에요. 한 번만 실행. 원스캔 온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스캔 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PLC가 런이 딱 되는 순간에 딱 한 스캔만 온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제일 처음 초기 값을 넣어줄 때 이런 접점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뭐 임의의 어떤 다른 어떤 접점 신호를 할당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냥 한번 값을 넣어주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 한번 보세요. 자, 우선은 이제 어떤 속도 값을 넣어줄 건가? 자, 속도 값은 이렇게 이제 넣어줍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을 넣어줄 때, 값을 대입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이제 move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move. 예. 그래서 move는 어떤 메모리에다 값을 넣어줄 때 이 move라고 하는 명령을 쓰는데 그냥 move가 아니고 앞에다 d자를 붙여서 dmove를 씁니다. 일반적인 move는 16비트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dmove는 그 16비트 데이터가 하나 또 있는 거, 더블 무브입니다. 더블 무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값이 큰 값을 넣어줄 때는 더블 무브를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10만, 자, 만이고 여기다 0 하나 더.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값은 실제로 어떤 값으로 입력이 되냐면 1000이라고 하는 속도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두 자리는 생략하고 결국 1000이라고 하는 1000mm/min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서버 파라미터에서 속도를 지정할 때 사용했던 단위가 mm/min이죠. 분당 몇 미리 이동할 것인가 그걸 이제 정해주는 건데 실제로는 1000.00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다 넣어줄 거냐? 자, 우리가 이제 40번지부터 시작하는 모듈, 그죠? 40번지부터 시작하는 위치 결정 모듈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U4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줍니다. U4 40번지부터 시작하는 모듈 그리고 이렇게 원 표시를 써주고 그 모듈 안에 있는 버퍼 메모리 특정 어드레스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버퍼 메모리가 G1518이라고 하는 버퍼 메모리예요. 자, 다시 한번 U4는 위치 결정 모듈의 선두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원 표시하고 G1518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듈 안에 있는 이 조그 속도 값을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버퍼 메모리에다가 1000.00에 해당하는 여기서 실제로는 이제 10만이라는 값이죠. 10만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겠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조그 스피드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PLC CPU 이게 시뮬레이터로 이미 한번 실행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끊어줘도 사실 여기서 이게 다시 실행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 그냥 살아있는 상태가 돼서 조그 스피드 값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임의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모듈 레디 된 상태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뭐 여기다 넣어준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냥 이렇게 붙여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그죠? 아니면 뭐 여기다 SM400을 넣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그 스피드 값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조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역회전, 그 다음에 정회전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그와 관련된 이런 명령들은 서로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 인터락 신호를 여기다 걸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Y49가 동작 중일 때는 Y48이 동작이 안 되도록 반대 신호를 걸어 주는 거죠. 인터락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Y49 밑에는 Y48 이렇게 넣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구 운전까지 우리가 이제 해봤고요. 조구 운전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우리가 모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그런 그 방법이고요. 이제 기본적인 정상적인 구동을 위해서는 항상 원점 복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실행을 좀 해줘야 됩니다. 원점 복귀. 그러니까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0이 되는 지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원점 복귀와 관련된 이제 기동 명령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X12라고 하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자, X12 버튼은 스위치 7번 버튼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원점 복귀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접점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7번 스위치를 눌러서 이제 원점 복귀할 수 있는 명령을 이제 적용을 할 건데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위치 결정에 대한 버퍼 메모리에다가 어디로 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move p라고 하는 명령을 쓸 건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move는 그냥 16비트 데이터를 써주는 거고요. move p는 이제 펄스 형식으로 한 번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그냥 한 번만, 한 스캔에 한 번만 그냥 이제 써주는 그런 명령이 move p가 되는 거죠. 자, move p라고 하고 K9001 9001이라고 하는 값을 써주겠다라는 건데 어디다 써줄 거냐? 똑같이 U4 그리고 버퍼 메모리 값을 넣어주는데 1500이라고 하는 버퍼 메모리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1500은 포지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9001이라고 하는 값을 포지션 데이터에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9001이라고 하는 값은 이건 이제 미쓰비시에서 그냥 만들어 놓은 값입니다. 자기들이 원점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만들어 놓은 값이에요. 그래서 원점으로 가라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어준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실행을 시킬 때는 F7번을 이용해서 set y 50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거죠. 기동 자, 위치 기동 명령이 되는 겁니다. Y50은 위치 기동 명령. 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갈 값을 넣어주고 기동 명령을 넣어주게 되면 얘는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set을 이용을 하면
이 값을 계속 유지시키는 명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y50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원점으로만 보낼 게 아니라 또 다른 위치로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셋을 시켜준 거는 리셋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셋은 어떤 순서로 리셋을 하냐면 얘를 기동하라고 하는 기동 명령을 주고 나서 실제로 이제 기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X51을 통해서 자 이렇게 위치 기동 명령을 Y50으로 줬다면 X50으로 기동 완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신호가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였다면 기동하라고 하는 명령을 줬기 때문에 실제로 잘 기동했다면 X50이라고 하는 기동 완료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나오면 이 신호를 Y50이라고 하는 것을 리셋을 시켜주는 겁니다. 리셋. 그래서 RST Y50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동 완료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위치까지 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모터가 그 명령을 이렇게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X50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이제 원점 복귀가 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위치 7번을 입력을 하면 자, 원점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도구 센서를 만나면 크립 스피드로 더 천천히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해제가 되면서 엔코더의 원점을 찾아서 이제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0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원점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우리가 이제 뭐 조그 버튼을 눌러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움직였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원점 복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점 복귀가 실행이 되고 원점 복귀가 완료됐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원점 복귀 명령이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리버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움직이다가 리미트 스위치를 만나게 되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죠. 반대 방향 가다가 원점 센서를 만나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정상적인 방향으로 리버스 방향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고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0점을 다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점 리트라이 기능을 우리가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원점 복귀를 다시 한번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원점 복귀를 이제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과정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 뭔가를 흡착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각 층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위치들을 이제 저장을 시켜 놓고 그 위치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포인트 값만, 포지션 값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